오늘 이야기의 주제 완벽주의.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이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거든요. 잘해야 되고 끝까지 딱 맞춰야 되고. 근데 좀 힘들어요. 네, 이거가 뭐 사실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또 보통 세상을 살 때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하거나 자기 일, 뭐 진로 관련해서 커리어 쌓을 때도 그렇고 도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완벽주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완벽하게 계획 짜는 게 너무 좋고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근데 계획 짜느라고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앞에서부터 딱딱딱 하는 걸 중요해서 뒤로 못 넘어가서 앞에만 계속하고 뭐 이런 식이 자꾸 되다 보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도가 지나친 거고, 그거를 이제 정신과에서는 그런 상태의 성격을 강박성 성격이라고 해요. 저희가 저번에 다룬 강박하고 똑같은 강박이라는 단어긴 하지만 뉘앙스는 많이 다르죠.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매사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계획도 철저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감정과 생각 축 중에서는 생각을 많이 돌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준비하고 그 진행 과정도 역시 논리적으로 딱딱딱.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은 감정은 배제해야 되죠. 맞아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감정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역시 엄마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 육아이기 때문에 원래 내가 애를 키우기 전에는 이런 나의 성향이 커리어 쌓기에도 좋았고 나한테도 좋았다. 근데 그래서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좌절감을 느끼죠. 네. 내가 이런 성향 자체가 오히려 아이를 키울 때 뭔가 더 방해가 되는 느낌. 되게 쉽게 말하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지치더라고요. 지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관계라는 거는 어떤 업무나 학업 이런 건 너무 달라요.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계라는 건 특히 이 타고난 아이의 기질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주 양육자로서 내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뭔가 둘 사이에 이른 어떤 상호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뭐 궁합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있고 또 육아라는 건 항상 돌발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에서 어긋나면 또 다른 거기서 또 노선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게 육아인데 내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삐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 이유식 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식이 막 저는 요리를 할 때 요리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그냥 사실 대충 했는데 이유식만큼은 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 수를 재고 책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정말 그 이유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가 정말 컸거든요. 그쵸. 내가 먹을 건 대충 하는데 아기가 먹을 거니까 더 그렇게 되죠. 그람수 시간 막 2시간 막 이렇게 초식에 대놓고 2시간에 딱 육수를 끓이고 그 600g에 600g 이걸 또 얼려야 되고 얼릴 때는 녹일 때는 물에 녹여야 되고 이게 말로 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래서 진짜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하는 게 이유식을 만드는데 시간 썼다 보니까 정작 애가 우는데 애한테 못 가. 왜냐면은 난 이거 지금 200g을 맞춰서 이거 100g씩 나눠서 담아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애가 우는데 그쵸. 얘한테 못 가겠는 거예요. 그쵸.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많죠.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그때 한번 막 울었거든요. 엄청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좀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여파가 크죠. 그것 여파가 때문에. 크고. 네. 그래서 괜히 애한테도 짜증나고 난 내 몸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 내가 선생님이 진짜 그것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흐름을 막 너무 기복이 없이 하려면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유식만큼은 그냥 내가 여기 시간 투자하느니 그냥 전문가의 도움 사 먹고 배달을 시키고
대신 아이한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더니 마음도 너무 편하고 먹을 때마다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박민희 아나운서가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인식했었을 때는 내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됐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때는 생각을 바꿔서 된 게 아니라 이미 감정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저랑 방송을 계속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감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들 좀 인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니까 맞아요. 조금 그 부분이 자연스러워져서 편해지면 이 완벽주의적인 부분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가 쉬워져요. 아, 그렇네요. 모든 게 항상 이면엔 감정이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감정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완벽주의도 역시 감정이 있어요. 보통은 완벽주의가 왜 생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완벽주의 성향인 분들은 뭐 물론 그게 기질일 수 있고 타고난 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길래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면에 감정이 보통은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불안이 있죠. 뭔가 불안하니까 이거를 내가 불안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꼼꼼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이걸 딱 처리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그쪽도 해놓는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딱딱딱딱 해놔야지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거죠. 근데 이게 불안이 왜 생길까? 불안이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은 내가 이거를 딱 잡고 있는 느낌. 전문 용어로는 통제. 내가 뭔가 통제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불안이 내려가요. 근데 통제하는 느낌이 딱 드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완벽주의예요. 미리 계획하고 꼼꼼하게 하고 또 그 과정도 처리도 그렇게 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네, 만드는 게. 근데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육아는 통제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이는 통제라는 접근이 너무너무 독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아무리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삐져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이유는 힘든 이유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을 때 이 불안감이 더 올라오고 그래서인데 이 감정은 안 보고 보통은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냐면 내가 더 꼼꼼하지 못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봤어야 더 되는데. 면밀하게 검색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보 습득이 더 부족해서 그 부분을 덮어요. 더 꼼꼼하게 준비하면 안 그러겠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요. 힘들어지죠. 통제 안 하는 상황이 또 생기고 그러면 또 좌절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 더 불안해지니까 더 통제하고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성향도 그렇고 뭐 기질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통제했었을 때 불안이 내려가고 통제를 안 했을 때 불안이 올라가는구나.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우선은 똑같이 내 이면에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잘 바라보는 훈련이나 연습, 그걸 접근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아이를 꼼꼼하게 키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사실은 아이가 통제의 불능 상태가 될까봐 내가 바라는 방향과 다르게 엇나가거나 뭔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거나 그럴까봐 마음이 불안해. 이런 거를 말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식을 하는 거라서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못하고 그냥 결과만 내가 요새 이유식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 이런 얘기들 오히려 하고 엄마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서로 막 격려하죠. 그래도 만들어야지. 그래도 그러면 오히려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통제하는 쪽으로 강화가 되니까 이면에 있는 불안, 통제 못했을 때의 불안감은 사실은 더 커져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상황이 오니까 확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감정 쪽을 헤아리는 거 이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린 감정일기를 쓰거나 감정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 인식을 많이 하는 게 한 축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실질적인 어떤 행동 쪽도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악순환 통제를 내가 안 했을 때 올라오는 불안감 그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기 위해서 통제를 더하고 더 계획하고 딱딱딱 더 뭔가 짜놓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엄발의 오줌 얘기예요. 순간적으로는 불안감이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불안이 더 커져 있어요. 내가 통제 안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더 큰 불안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통제를 뭔가 안 했을 때 올라오는 이 불안감을 그냥 견뎌야 돼요. 아, 찝찝하니까 이걸 내리기 위해서 더 통제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다. 하지만 그냥 버티겠다. 뭔가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더 계획하고 싶어요. 더 찾아보고 싶어요. 네. 그거를 딱 안 하는 거예요. 검색을 안 하고 예, 있는 예. 거구나.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안 하면 순간적으로는 더 불안함이 올라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좀 내려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불안감은 내려가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굳이 힘들게 이런저런 노력들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러면 또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죠. 안 하니까 괜찮네. 통제를 안 했더니 아이가 더 엇나가는 게 아니라 통제를 안 했더니 아이가 더 말을 잘 듣네. 이런 게 느껴지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더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걸 많이 할수록 아이가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들을 수 있지만 아이가 점점 크면서 자연적인 정상 발달 과정상 자기 주장도 생기고 힘도 내 세지고 생각도 생겼고. 또 뒤에서 몰래 하는 능력도 생기고 막 네. 이러면서 결국엔 통제 밖으로 자꾸 가요. 네. 그게 사실은 정상 발달이고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사춘기 되고 청소년 되면서 그게 자연스러운데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냅두고 허용하는 게 사실은 아이를 위한 길이고 좋은 거고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더 불안하니까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아이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고 부여 잡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너를 위한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좀 편하니까. 근데 아이는 그럴수록 점점 부모와의 마음의 벽을 쌓게 되고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흔한 문제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뭐 관계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장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한 게 이런 통제감과 관련된 그 불안감을 조절하는 그 연습을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맘이 간단한 거지만 너무 간단한 힘들죠. 거지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애가 힘들 게 눈에 보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또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럴 땐 그냥 내버려둬서 본인이 힘든 걸 좀 느껴봐야 될까요? 약간의 시행착오와 뭔가 이런 시행착오. 것들을 조금은 냅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의 자산인데 네. 그거를 못 견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못 견디는 이유는 그 이면에 있는 내 감정. 네, 감정 때문에 불안감이 올라와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아이의 뭐 사교육 이런 네, 거에 좀 그쵸, 관심이 그쵸, 생겨서 그쵸, 그쵸. 그럼 뭐 카페 같은 데를 막 가입을 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제 기준에서는 아니 얘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해야 되나? 네. 아니 근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카페에 들어가면 네, 막 네. 정말 한 예로 뭐 도형 쌓기 수업을 안 그쵸, 해가지고 그쵸. 얘가 창의적인 그쵸. 생각이 안 들면 어떡하지? 막 어느 순간 이걸로 빠지길래 제가 정말로 딱 나와버렸어요. 카페를. 그래서 딱 나오고 막 딴 거를 하고 애랑 막 부대끼다 보니까 이제 또 까먹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생각이 또 자기 전에 누우면 다시 또 올라오죠. 다시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카페가 뭐 나쁘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정보가 네, 있으니까. 물론 그거 자체는 다 중립적이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근본이 되는 내 마음 상태가 불안 때문에 이 통제감으로 그거를 딱 덮고 싶어서 하는 액션이라면은 그거는 좀 끊는 연습을 조금씩 하는 게 너무 도움돼요. 가장 좋은 거는 내 감정을 살피고 감정을 얘기하는 커트해보고 거. 밀어보고 아, 안 그러면 막 빨려 들어가거든요. 미루는 게 뭔가 나쁜다기보다는 내가 다시 평정심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어요. 미루는 거. 네, 근데 감정에 있어서는. 내 감정을 잠깐 밀어두는 거죠. 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현실류가 오늘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한 솔루션 함께 고민해 봤는데요. 일이나 공부는 완벽주의 성향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도 좀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는 육아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겠다라는 건 조금은 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힘들다면 더 꼼꼼하고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하는 기회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